제2회 장애인 문화예술 연주 포럼은 장애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권은경 대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권 대표님 기다리면서 정말 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심하게 준비해서 정성스레 마련되는지를 아마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정식으로 권은경 대표님 소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묵카의 권은경 대표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인사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을 하고 항상 의미 있게 해오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과제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숨이 너무 차요. 지하에서 계단으로 왔어요. 네. 저희 그 귀한 자리에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는 최동혁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요.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동혁 본부장님은 장애총 문화예술정책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대표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에게 축사를 해주시려고 두 분이 또 더 오셨는데요. 안이문 회장님이세요. 한국장애인예술단체 총연합회 서해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까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연주 포럼을 가지고 첫 번째 데프커팅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시작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삶이 정말 윤택하고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 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해주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문화예술원 제2대 이사장님이셨던 안중원 이사장님께서 오셨어요. 네, 감사. 승리가 있었어요. 잠시 들렀다가 이렇게 마이크가 주시니 허송스럽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미래를 또 개발하는 일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자녀한테 이게 별로 관심을 안 주셨거든요. 그저 장남한테 투자하고 딸보다는 아들한테 투자하고 내가 살림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부모님들은 우리 장애인 자녀분들한테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은 받은 거를 다 쏟아부으시고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되는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길을 찾는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술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뭐 단 2년간 사업으로 이런 좋은 일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도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셨어요. 예? 많이 나누셔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앞길을 연주인으로서 잘 이게 소양을 이렇게 굳게 기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미래부, 우리 또 크게는 우리 국가의 미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성공리에 잘 마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못하지만은 다음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모두 다 집에 가지 마시고 계시면 가실 때 선물을 조그만 걸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는 다 드셨나요? 네,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도 선물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한번 박수 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회 장애인 문화예술 연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발제와 특별 연주 그리고 토론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션 후에는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랄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사업이라는 주제로 미랄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올해 무카와 MOU를 통해서 미라클 앙상블을 지원하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활동과 또 연주를 지원하고 도와오고 있는데요. 그럼 큰 박수로 정규태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이제 31년을 맞이했지만 사실 성장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는 요 근래 10년 정도가 가장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마치 땅속에 오랫동안 매미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화하고 큰 소리를 내듯이 미랄복지는 최근에 그런 부흥이나 이런 뭔가 발전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뭐였냐면 그동안 발달장애인 학교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 아이들을 지원해 왔다면 이 친구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이들을 취업으로 연결해서 안정화할 것인가. 최근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까지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들어서 그냥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으로 성인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한 5년 진행하다가 이번 연도에는 아예 그냥 문화예술센터를 만들어서 교육과 이런 고용의 문제를 연결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지고 나가자라는 의미로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꿔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구딜스토어라는 것들을 개장하면서 한 전국에 35개 정도를 만들고 450명의 발달장애인 그룹을 친구들을 이제 저희들이 고용했습니다. 거의 이제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규직화되고 월급도 만만치 않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와 이제 구딜본부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재단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의 장기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좀 월급 급여나 이런 것들을 상향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구딜스토어로 그냥 고용 전보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발굴해서 그 작가들이나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을 먼저 채용하고 저희들이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금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구딜스토어로 연계 고용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많은 것들을 구딜로 가게 되면 구딜이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저희가 한 지점당 하나씩 그다음에 흑자 조치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한 지점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시점을 기해서 한 명씩 고용이 되어 있고 지금 13명이 그쪽으로 전보 조치가 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 단원에 한 2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우리금융재단부터 다른 많은 기업들로부터 받는 돈들이 한 300억 정도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매년 한 구딜스토어 10개씩을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계산해 보면 한 2030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발달장애인 예술인 아니면 적어도 전체적인 포괄로 장애인 예술인들이 한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들이 되게 새로운 것들에 많은 문화 영역에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저희의 사업은 딱 3가지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이 3가지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시각장애인부터 지체장애인 다양한 그룹에 다양한 문화 그룹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발달장애 예술의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특별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지적장애인 친구분들은 대부분 구딜스토어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자폐 장애인들은 사회성 상동이 이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로 진출해서 특별히 자립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쪽에서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절대음감도 많이 갖고 있고 잘 훈련하면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 미라클 한상을 보실 텐데 이분들은 부모님들이 저는 그런 많은 교육적 지원 속에서 자폐 장애인들이지만 되게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고 관계도 맺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한 80% 90% 정도는 자폐 장애인들 적어도 26만 명의 지적장애인 중에서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더 소수의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그들이 사회를 가장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세계로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룹들이 있는지를 좀 리서치해서 미랄이 그런 것들을 아주 세분화해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체능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좀 사업을 해왔는데 미랄은 그냥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뭐 사업을 주체하기보다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레슨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자립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조용히 지원해 왔고요. 그게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좀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왔고 이제는 더 성인이 되어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이제 진짜 전업 작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어져 있는 시간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고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직업 재활을 할 것인가,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5년 동안 이 그룹을 이끌고 매년 100회씩 공연을 다니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 친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어머님들도 병이 많이 왔고 우리 단원들도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좀 돼서 이번 연도부터는 한 40회 밑으로 공연을 했고 그 대신 많은 다른 팀들을 조성하고 협업해서 우리 미랄 복지재단은 아니지만 사회적동조합으로나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키우고 왔던 그런 그룹들을 개발하고 이분들에게 좀 레슨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좀 공연비 지원을 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랄이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많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부모님들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미랄에 좀 더 고용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자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회성이었어요. 이들이 오히려 사회상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이제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래도 전혀 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모험가적으로 갑자기 뛰어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요. 진짜 사회생활 잘하고 즐겁고 자기의 기쁨이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인데도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는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3년 전에 처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안 하던 행동들을 되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지원부터 시작해서 직업 재활까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사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2012년에 저희가 첼로 앙상블 날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코리안리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중간에 들어오셔서 되었고요. 거의 12년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첼로를 통해서 사회 한번 이 친구들을 좀 키워서 양육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 미라클 앙상블의 차지우 씨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오늘 발자하시는 차주연 대표님도 차주 씨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014년에 저희가 국민카드로부터 시작해서 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술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24명에서 26명 정도를 계속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좀 괜찮거나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잔류하게 놔두고 만약에 좀 더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더 세워서 이것이 좀 더 미래의 뭔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한 200여 명의 작가들이 훈련을 받고 혜택을 받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런 미술 작가들이나 전국의 작가들도 저희 본 프로젝트 출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열매로 이렇게 밭을 잘 갈아서 씨를 잘 뿌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브릿지온 앙상블이라는 팀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음악으로는 자립지원 어렵지 않아? 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9명 브릿지온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묵화 컨소시엄을 하면서 원래는 3명 고용으로 약속했었지만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6명 뽑으려다가 일단 5명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미랄 대구에 앙상블 하나를 또 만들 예정이고 다양한 팀을 더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는 적어도 음악 팀이 한 20명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브릿지온 아르떼를 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으로 시작했던 아르떼 성인 지원 작가들이 이분들 아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저희들한테 와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2024년부터 정말 많은 상을 받았고요. 많은 곳에서 전시회 요청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화인식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전시회까지 포함하면 연 한 20회 정도 공연 전시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업으로 가서 적극했고 이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요즘 최근에 미술 작가들을 저희가 14명 정도를 고용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되어졌고 기업들이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좋은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기업에서 상설 전시관을 우리가 쓰게 해주겠다 무료로 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아트 페어를 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8명으로 확대가 돼서 전국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2023년이군요. 2023 잘못 나왔네요. 3년에 IBK 드리밍즈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벌써 그렇게 종료 3분 전이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보시면 예술인 지역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선 사업의 의의로 보면은 저희가 미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가기 전에는 좀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좀 양육하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6개에서 7개 정도의 앙상블 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도전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사회적동조합하고 연결해서 지금 많이 도움을 드리고 또 저희도 도움받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좋은 작가들을 계속 개발하고 좋은 연계 고용들을 만들어주고 굿즈 참여나 세계적인 이런 행사들에 좀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미랄의 13개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 저희가 발견한 분들은 이제 말라위 작가들입니다. 말라위에는 청각장애인 작가들 4명을 월 8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은 재료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보내드려서 4명의 작가를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저희가 저희 작품 4작품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장애인이 이제는 기여받는 데서가 아니라 기부받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작품을 팔아서 기부해서 이 친구들을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어느 기업이 갑자기 1,000만 원을 주시는 바람에 일단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가져오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건 딱 보면 누구 작품 같으세요? 발달장애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2명의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2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오면 저희가 브릿지온 얼스 인 말라위 해서 저희가 작품 전시회를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싸게 좀 팔고 그 작품을 팔아서 남은 수익으로 다시 선순환해서 이분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지난 4년 전에 이거 폐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 되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좋은 캠페인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대학가도 많이 가고 있는데 첫 대학가 다니면서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제안한 게 1,000원짜리 캠페인, 1,000원 기부 캠페인 하자 그래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10개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면서 1,000원씩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만들면 여기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미랄은요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저희 팀이 좀 아직 이제 급조된 팀이다 보니까 뭐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긴 했지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기업 제안으로 온 게 한 3-4개 정도 더 있어요. 근데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영향이 되면 그 사업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모이면 컨소시엄 형식으로 모이니까 이건 아카데미네?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물, 구체적인 비전, 그 다음에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 볼 필요 있다. 아까 또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번에 고용한 루카에서 고용했던 미술 음악 단원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뽑았냐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 40이 넘었을 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음악하는 활동보다는 후배를 양육하는 조교수나 그 다음에 교수로 좀 발전시켜서 마스터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만들어지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에 굉장히 크게 지금 만들고 있고 이쪽에 후원단체들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도 지금 구딜 후원의 밤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구딜 스토어가 7개에서 10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많은 곳에 공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복합예술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배리어 프리부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급하게 한 건 현직 미술가와 음악가들을 좀 모아서 자문위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밤 6시에 모여서 12시까지 토론하고 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에너지적하게 뭔가 우리에게 막 지시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미랄도 그냥 사회복지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려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 같은 팀이 좀 움직여줘야 많은 분들이 더 좀 혜택을 보고 다른 단체들도 보여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우리 그립존 알리입니다. 홍보대사인 알리와 함께 이렇게 찍어서 오늘은 제가 동영상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세상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작가들 그림 뭐 하는 겁니다. 그립존 아르테 8명 작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첼로 앙상블이 한 번은 좌초될 뻔했습니다. 4년 만에 후원하던 곳이 없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좀 많은 곳에 홍보하고 후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코리안이라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후원하고 계시고 코리안 사업에서는 이제 관현악도 좀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21명의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개의 도와 처음 창문을 만지고 말 때 매일매일이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지금 IBK 이게 본 프로젝트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24명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전시회하면서 굉장히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특별한 전시. 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드리밍스 사업은 성인 지원 사업입니다. 50만 원은 생활비로 주고요. 알아서 쓰라는 거고 50만 원은 작가가 교육받을 수 있는 레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1년 하고 만약에 정규직 고용이 될 때까지 2년 최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든 팀인데요. 처음에 2억으로 시작했다가 좋은 성과와 IBK 자체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애인 사업을 굉장히 좀 처음 접하는 거라 이분들이 좀 무시하고 시작했다가 전시회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5천을 더 덮어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더 멋지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음악과 미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기업에 찾아가서 전시회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6회 정도로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전시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점프라고 해서 다양한 장애인들 24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룹으로 3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400에서 5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생활비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이 공간에서 질문해 주시면 다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는 또 따로 전달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손 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센터장님의 발표 들으면서 정말 미랄복지재단이 많은 기업들이 액티브하게 사업을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네, 또 심화적인 내용도 다음번 기회에 더 이어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울림 연주단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연주단을 만들었고요. 어쩌면 이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보통의 발달장애, 중증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주단입니다. 2009년에 저희는 창단을 했고요. 용인 베데스다 선교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더사람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7회 정기 공연을 6월에 했고요. 그래서 7회 정기 공연 그리고 다수의 외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래를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음원을 제작하고 음원을 발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창작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악기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많은 기술을 요하는 악기가 아니라 이제 13음으로 구성된 간단한 실로폰을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강점이 된다면 각 음역대별로 악기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반은 1음으로 구성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이제 왼쪽 목금, 찰금, 종금, 재질별로 해서 이제 음역은 베이스 음역, 알토 음역, 소프라노 음역, 하이 소프라노 음역, 그리고 반음계소 실로폰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같이 연주하면 마치 관현악을 연주하는 듯한 그런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실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사진이 음악치료사와 이제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주강사 2명에 보조강사 2명이 있는데, 보조강사 2명 중에 1명은 발달장애인 강사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강사로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현재 발달장애인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6명, 성인 7명. 수행도는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높은 수행도라고 하면 저희 대부분의 연주단 단원들은 악보를 읽지 못합니다. 네, 거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색깔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난이도라 함은 2-3가지 패턴의 연주를 암기해서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중간 난이도라 함은 1-2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연주 패턴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수행할 수 있는 4명은 아주 간단한 한 번만 팅 연주할 수 있는 친구 4명.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앙상블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하늘연주단으로 실로폰 앙상블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계속 저희 연주단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끼리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이파이브 밴드를 만들었어요. 하이파이브 밴드는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오세요. 저희가 악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빠지고 자연스럽게 친구와 친구들끼리 악기를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밴드를 만들어 보았고, 밴드는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시즌제로 운영을 하다가 지속 사업에 가능한 평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청소년 3명, 성인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악으로 발달장애인 대상자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으로 예술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음악치료사인데요. 발달장애인과 함께 음악치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좀 멋진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찾다가 우연히 오르프 슐베르크라는 음악 교육 방법을 알게 됐고 제가 먼저 접해보았는데 제가 스스로 와 이게 예술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데 창작이 되고 같이 모였을 때 앙상블이 되는구나 이 정도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멋진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겠는데 각자의 소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패턴화되어 있지만 함께 연주하면 멋진 앙상블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르프 슐베르크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오르프 슐베르크는 몸, 언어, 그리고 음악을 사용해서 통합적인 음악 접근을 하는 이제 모델인데요. 음악에서는 이제 알다시피 노래, 악기, 감상, 즉흥 연주, 몸에서는 신체 타악기, 움직임, 댄스, 언어에서는 목소리, 말리 등 이야기.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 가면서 음악이 원시 시대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보고 하는 게 하나로 어울려져 있었는데 어느덧 현대사에 가면서 이게 다 따로따로 노래하는 자, 연주하는 자, 감상하는 자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오르프 슐베르크는 이것이 함께 일어나지는 그런 접근법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노래에서는 악기에서는 실로폰 앙상블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몸에서는 악보를 읽지 않더라도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몸으로 가르쳐 주면 되지. 몸으로 연주 리듬을 익히고 음악 구조를 이해하고 몸을 사용하면 연주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창작의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언어 부분에서도 똑같이 악보를 읽지 못하더라도 말 리듬이나 어떤 음성으로 악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하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연주단 하면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 속에 장애인들의 삶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연주단하고는 달리 우리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2015년도 이제 정기 공연에 나는 꿈이 있죠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점점 성인이 되는 단원들을 보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니? 어떤 친구들은 나는 호수도 있고 산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나는 경찰 아저씨처럼 아니면 병원 구급차 구급대원처럼 도와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요리 생일날 돈가스 집에 갔는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나도 돈가스 만들어서 웃음을 주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 여기 영상에 보시는 춤도 같이 친구들과 함께 창작을 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들레라는 곡도 있는데요. 음악이 나올까요? 저희 음원에 있는 곡인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윤정이라는 친구인데 한날 그 수업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가는 길에 민들레를 봤어요. 그래? 민들레가 어땠는데? 민들레가 예쁘게 폈는데 꼭 나 같았어요. 왜 너 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너무 외롭게 피어 있어요.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어? 민들레가 멀리 날아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아서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윤정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로 만들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정이한테 그림을 그려줘. 그래서 그림으로 단원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로폰 앙상블로 편곡을 해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로폰도 연주하고 이제 춤도 직접 친구들이 민들레 하면 뭐가 생각나? 민들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동작을 누구한테 하나하나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춤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지는 곡도 그 가수 하이디와 함께 작업한 민들레 이름으로 있습니다. 너에게 배우는이라는 노래도 만들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정기 공연을 했어요. 여기 나온 친구는 박서진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자폐 중증 친구로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다 같이 2박 3일로 춘천에 여행 겸 버스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복지관에서 버스킹하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버스킹 했었는데 서진이가 저희가 그 춘천에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수영 갈 때 말고 그 섬. 자라서. 네, 남이섬. 남이섬. 제가 긴장했나 봐요. 남이섬에 갔는데 서진이가 거의 선생님한테 이름을 부르셨는데 선생님 왜? 선생님 물고기 선생님 나무 선생님 뜨거 감아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진이가 그 평상시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느린 친구인데 이 친구도 다 보고 있었구나, 이런 걸 봤구나, 와 너의 세상은 이런 거는 보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서진이가 본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떨리지만 노래 잠깐 소절을 첫 부분만. 안녕 나무야, 안녕 꽃들아, 안녕 하늘아, 안녕 버섯아, 너에게 배우는 소중한 풍경, 초록초록 파란 하얀 빛깔들, 이런 노래. 서진이의 눈으로 본 세계, 서진이의 손으로 만진 그 세계를 보면서 무신가 저기 그래, 우리 너무 빠르게 가지 말고 우리도 천천히 걸으면서 너의 세상을 볼게, 너의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네.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하고 내년에 음원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장애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저희 공연은 좀 참여형 공연이 많거든요. 이제 제가 잠깐 들려드렸는데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처럼 저희 노래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게 공연이 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되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참여형 공연으로 저희 공연하는 것만 보여주지 않고 즉석에서 관객들을 모셔서 관객 소개도 하고 같이 연주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선물이라는 곡인데 예전에 정기 공연도 했었던 곡인데 이번 연도에 다시 했고, 선물은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엄마한테 빨간 코트 사주고 싶어요. 왜? 엄마 생일이야? 아니요. 그러면 엄마 결혼기념일이야? 아니요. 근데 왜? 그냥요. 엄마가 좋아서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생일도 아니고 오늘은 초콜릿 날도 아니고 사탕 날도 아닌데 그냥 네가 좋아서 네가 생각이 나서 나는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을 준비한 오늘이 스페셜한 날이야.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했고 저희는 공연할 때는 오늘 여러분 관객들과 만나 여러분하고 만난 이 시간이 너무 스페셜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했던 공연인데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연주하면서 했던 공연인데 중간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멘트하는 친구가 발달장애인 강사입니다. 잡대고요. 중증입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제법 칩니다. 악보 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제 단원들이 나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그 악기로 같이 연주하고 소통하는 그런 연주를 했습니다. 포토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정기 공연이라서 이제 스태프들이 악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외부 공연에서는 다 같이 함께하는 연주예요. 네, 이것도 이번 연도의 공연은 오 샹젤리제인데 이것도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단원들이 타악기를 연주하는데 이제 관객들을 올라오게 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연주를 하고 이번에는 정기 공연이라서 한 250명 정도 관객이 이제 관객들과 연주를 했어요. 단어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기존 노래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선생님, 저는 하늘의 친구들하고 밤하늘 걷고 싶어요. 반짝반짝 별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바닷가 가서 친구들이랑 파도 보고 싶어요. 그런 거 가사를 넣어서 저희들만의 오션들을 한번 만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가 아니라 6회 때 했던 정기 공연 다큐 영상인데 7회 때도 다큐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6회가 저희 공연에 대해서 공연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와 있는 다큐라서 이걸 보시면 좀 저희 공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악은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음악과 함께하면 음악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게 돼요. 한 번 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찡긋 웃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요? 우리 정호가 오르쿨로는커녕 이거 한 번도 못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는 제법 선생님하고 눈물같이 갑자기같이 하는 게 다른 친구들은 뭐 하루 이틀 할지 몰라도 우리 정호는 2년이 걸렸고 2년이 걸렸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쁜 소리를 떠나서 우리 정호의 그 남들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들을 이 소리와 함께 세상으로 전하는 그런 악기예요. 현선이가
처음에는 나만 아는 유아독 좀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장이가 딱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이 배려와 내 소리만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다른 친구의 소리 이런 것도 좀 맞춰가는 게 좋더라고요. 음악을 원래 많이 좋아하긴 하다. 벌써 15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주단이 오면서도 늘 그래왔지만 본인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이런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우리 이런 거 원한다.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그게 우리 연주단의 지금까지 왔던 길이었다 생각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아버님께서 살짝 울컥하시고 왜 하면서 그러면서 살짝 같이 울컥하면서 따뜻한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친구들이 함께 그날 말에도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우리 위로가 되고 싶다고 이제 노래를 함께 더 앞으로 나오겠다고 자세히 말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작은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제가 감동을 받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늘이 친구들이 우리 하늘이 친구들의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예쁜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하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늘님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많이 했어요. 음악성은 너무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걸 올릴 수는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 연주단입니다. 그렇게 좀 컨셉을 잡아보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항상 음악성에 대해서 좀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좀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저희 그 하늘의 연주단 강사 선생님 중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아카데미 시상식을 갔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 마틴 스코세지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하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애들 개인적이잖아요. 참 독창적이에요. 그렇군요 선생님. 맞아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가장 창조적인 거고 그 길을 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유닉송 in everyday life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특별한 노래가 되는 그런 연주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을 꿈꿔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단원들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됐고 어른이 된 단원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제 뒤늦게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치료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단 지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저희도 하늘님처럼 해보고 싶어요라는 기관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출판을 했습니다. 음원을 제작했고 악보집을 한번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로 그림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림일기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한 8에서 10컷으로 해서 그림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49번째 그림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블로그랑 SNS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스토리와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거를 잘 엮어낼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잘 해서 한번 사업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요즘 뭔가 기분 좋은 소식.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기막고 있는 친구 혹시 보셨어요? 그 친구인데 그 친구 이야기라 요즘 무언가 기분 좋은 우석씨. 정기 공연 후 요즘 우석씨는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다. 선생님과 둘이 하는 수업 때도 싱글벙글, 친구들과 같이 하는 합주 시간에도 싱글벙글. 어느 날 어머님, 요즘 우석 씨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원래 우석이가 바깥 활동하면 무조건 세탁 바구니에 옷을 넣거든요. 근데 공연날 단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찾다 옷장을 보니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서 두었더라고요. 뭐지? 왜 그랬을까?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공연이 뭔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단복을 소중히 간직했네요. 하하하하. 그래서 이런 연주단 적응도 오래 걸리고 이 친구가 그룹 수업 여기서는 안 보이는군요. 죄송해요. 그럼 이거를 보려면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일기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강풀만한. 네네 직접 저 디자이너랑 네. 저희가 이야기는 저희가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서 네. 이 친구가 그룹 수업 시간에 항상 뛰쳐나갔어요. 적응이 안 돼서 2년 수업하니까 그나마 꼭 참고 수업을 했었고 첫 정규 공연 때는 어머님을 얘기했을 때 어머님 우리 공연 우석이는 한 번도 그 작은 하계 공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낯선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무대에 올라가는 거 목표로 하고 한국 연주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요. 정말 한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해주고 우석 씨가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랬던 친구인데 연주단 적응도 오래 걸리고 공연 때 직접 연주하는데도 오래 걸렸던 우석인데 이제 그래도 우석 씨에게 하느님이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다. 흐뭇하다. 그래서 이 공연하고 나서 그 다음 외부 공연 갔었는데 어머니 말씀은 그때 외부 공연 끝나고 나서도 옷을 딱 벗어서 가지런히 오래 걸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 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면 노래를 창작하는 연주단이고 그림일기가 있고 음원을 제작하고 있고 강사 교육을 하고 있고 연주단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강사 직업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도 창작곡이 있고 편곡 악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악보를 요청하는 이제 구매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울리 사업장을 만들게 되면 악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강사를 더 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리고 단원들이 그 선생님 보고 본인도 선생님이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 영역에서도 힘은 들겠지만 그리고 생소하지만 지속 가능한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직업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현 원장님께서 하늘님 연주단과 함께 창작, 연주 활동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죠.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래서 아이는 역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미랄 사례도 굉장히 훌륭했고 하늘림 예술단도 굉장히 좀 훌륭한 부분이고요. 오늘의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한이 이번 포럼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 장애 예술인과의 따뜻한 동행 그 시작, 그래서 이제 시작이었고 두 번째 발제는 지속 가능한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이건 또 이제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건 정말 따뜻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러려면 역시 공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굉장히 시련이 오고 아까 미랄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아이가 있던 날개가 원래 동양생명이 후원을 했어요. 근데 경영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잘못도 아니죠. 그 회사의 직원들을 막 해고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후원하는 그런 자금까지 막 이런 게 용납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좀 이제 깊이 생각할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스페이스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때는 빅볼 브레이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노스페이스인데 이게 노스페이스예요. 이 노스페이스가 원래 알프스의 아이거 북벽을 노스페이스라고 이제 딱 보기에도 어떠세요? 딱 보기에도 어떠세요? 만만해 보이지 않죠? 예전에 저 산을 다들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을 하려고 저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박이라고 이렇게 절벽에다가 거기서 자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동사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을 누구든지 다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답을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수만 가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등산로라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앞선 사람들이 밟아서 갔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그 등산로가 또 한 번에 정해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새로운 등산로들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델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모델링은 여기 제가 촉박이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NLP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연어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인데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선 사람이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걸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이걸 삶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 모델링이라는 말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감동적인 아까 그런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감동만 받고 돌아가시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나의 행동과 또 내 주변에 뭔가 영향력을 이제 끼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그 모델링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산 꼭대기에서 있는 게 진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의 행복과 성공은
비장애랑은 좀 개념이 달라질 필요도 있어요. 또 아주 다른 근데 또 아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장애 예술인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 예술인만 어려울까요? 예술인은 안 어려운가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지원을 받아요. 나이가 들면은 지원을 못 받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을 때는 일할 수 있지만 논의 되면 어차피 일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랄에서 좋은 안을 주신 게 틀림없이 이 장애인들도 똑같이 기량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계속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의 길을 가듯이 사실 그런 길이 플랫폼처럼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속 가능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해볼까? 좋게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데 잡다구리하게 이제 막 그다음에 장애인 실태 조사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모델링 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어떤 경로를 밟았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해서 40대, 50대까지 계속 간 장애인은 누가 있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별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발제를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 환경 또는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방향을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가정, 사회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정렬할 건지. 옛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커넥팅 다츠라고 네가 했던 하나하나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면 그게 너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거야. 그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는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제대로 받아야 그 다음 가는 길에 도움을 받는데 이게 삐뚤어가면 제대로 뭔가 성과내기 되게 어렵고 그런 부분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돼서 밑에 있는 이 기반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지속 가능한 특히 저희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악 예술인을 어떻게 구현할까 저기 이제 고민이 그리고 더 이게 좀 잘 될 수 있다면 이제 블루 페이퍼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백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부 단체라든지 뭐 이럴 때 자기네들의 정책은 이런 거야. 그래서 표준같이 만들어서 백서를 했는데 이거는 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서는 뭐냐면 이런 기반을 다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연구할 때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만 틀만 보여드리면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발달장애 아니라 장애에 관련돼서 연구 논문 했을 때 인용수가 가장 많았던 100개 논문들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AI가 너무 발전이 돼요. AI를 통해서 발표됐던 인용됐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개 범주를 쪼개시더라고요. 장애인의 가족과 삶의 짐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문제 및 치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발달장애만 그다음에 발달장애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만 뽑아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직업이나 고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실태 조사를 제가 최근 조사를 보니까 2017년, 20년, 23년이 됐는데 연구가 됐는데 23년에 발표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릴리즈라고 해서 정확히 이제 나눠주질 않았어요. 이때 24년 말까지, 그러니까 후반기까지 뭐 준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서 보니까 아직도 최종적으로 공유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거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발표했겠죠. 그 안에 이제 문제점 있는 거는 발표를 별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에 참여하는 장애인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보신 것도 보지만 되게 많은 경력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취업을 해도 어디 뭐 또 취업을 취업을 할 건지 대기업을 할 건지 뭐 중소기업을 할 건지 뭐 이런 커리어 커리어 생기듯이 경로가 생기듯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런 연구의 체계와 실태 조사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5년간에 걸쳐서 70세 이상의 인생을 한 1,000명의 한 노인들, 그러니까 좀 나름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했을 것 같고 어떤 게 후회되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지금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게 성공하는 사람의 사람들이 7가지 스펜에서 나오듯이 제대로 하려면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면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롤 모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뭐가 너의 이런 지금까지 요소에서 성공적이었는지 또 어떤 게 아쉬웠는지. 당연히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만 물을 수가 없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기관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건 이제 12살짜리 이제 미국에서 K-1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2살짜리가 그린 자기 인생의 맵이에요. 나 이렇게 왔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는데 그거죠.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다. 그 말 들으실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헤르만 헤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이제 창조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인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만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운명을 만들듯이 그 개별적으로 부분들을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진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공통점들을 이제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했던 집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던 국선영님 발표했던 건데 이렇게 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3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제목은 뭐였냐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지나고 나니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거를 후회했던 것들. 보면 이런 거죠. 빨리 진단받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한 걸 알았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래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어떻게 보면 좀 기원했던 부분이 왜라고 질문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진단을 빨리 받았어도 되는 거예요. 빨간 딱지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에 대해서 잘 됐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엔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병이 있으면 병하고 같이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경험해 보면 아는데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험도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수영대회도 나가서 꼴등으로 들어오고 토하고 이런 것부터 그리고 뭘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갔을 때 아이들한테도 왕따도 당하고. 근데 이게 결국 그 안에 자꾸 어떤 의미들을 꺼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빨리 드러내야 되는 게 아까 같이 이런 미랄이나 하늘님 재단 같은 데 있으면 아이들이 발전하겠습니까? 안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는 부분들은 맨날 후회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자꾸 꺼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공통적인 요소들하고 차이점도 있고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게 제가
결제를 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 어떤 데는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들, 다른 거랑 연동을 할 거.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보이지만 다리가 만약에 불구예요. 그러면 달리기 못 하나요? 의족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와 있죠? 의족을 차면 일반 육상 선수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올림픽에 못 들어오게 해요. 참 어떻게 아이러니해요. 거의 장애가 모든 건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을 더 능가하는 경우도 생겨요. 또 사실은 장패나 뭐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패턴들이 있어요. 아까 서번트를 했는데 서번트는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또 약점이 이런 아이들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상한 패턴들을 찾아요. 기계로도 풀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막 해결해 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면 이렇게 구조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 구조처럼 뭐를 하면 얘한테 도움이 되고 뭐를 하면 이게 나빠지고 물론 이제 이런 연구가 충분히 되면 진단 같은 것들도 가능해지죠. 단순한 부분에서 이런 경로를 밟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죠. 개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거, 가정 차원에서 해줘야 될 거, 사회에서 이게 불일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더디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가정과 사회에서 또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또 슬픈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무대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은 잘 안 사는 거예요. 그 상품을. 그런데 이게 세상이 또 바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술 작품 산다는 거예요. 요새 식비도 줄여가는 그 젊은 애 친구들이 왜 미술 제품을 사느냐? 한 50만 원짜리도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산다는 이게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의 전환과 이런 걸 풀면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이제 육성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돼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애는 새로운 도전을 줘야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뭐에 집중시켜야 되고 어떤 애는 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소통이 안 된다. 소통 부분에 기본적으로 어느 레벨을 올리면서 풀어야 될지 각각 다양한 이제 경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사업으로도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에서 펼치고 계신 거, 한우 연주단에서 펼치고 계신 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AI에게 물어봤어요. 발달장애인이 사업을 한번 뽑아줘 볼까? 아이디를 내더라고요. 치유 콘텐츠를 개발해봐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나 고유한 시장 창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약점을 오히려 이제 강화한다. 하늘면서 얘기하듯이 나다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있게 하고 아까 제가 뭐 의족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저는 기술을 굉장히 좀 맹신하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런 곡들 AI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이 누르는 것도 패턴을 찾는 사람이 누르는 패턴은 뭐만 누를까요? 익숙한 거만 눌러요. 화음만 누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규칙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AI가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해진 부분들은 이미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 이런 가치들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형태로 사실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음악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프루니에라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카잘스처럼 카잘스처럼 네임밸류가 네임밸류가 그만큼 이제 오르는데 이분은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라 프로니에도 어릴 땐 어릴 땐 피아노를 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 장애가 생겨서 페달을 제대로 못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강점인 음악을 핸디캡을 피하는 이제 첼로. 그래서 영역을 뭐로 잡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가장 쉽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사실을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고민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장애 차별 얘기를 하는데 장애 차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 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결국 이 모든 차별의 핵심은 사회 통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회랑 연결되려면 그래서 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일할에서 있는 브릿지온이라는 게 있는데 브릿지, 장애와 비장애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놓으려면 좀 잘하는 애들이 비장애 쪽 가서 이렇게 하고 비장애에서 또 이쪽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묶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예술인하고 장애예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국내와 해외는 어떤 차이가 또 영역과 클래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래식 안에서도 장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도 있고 지속 가능의 또 범위도 진짜 죽는 날까지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연금 나오는 시점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나 사례 수집하는 거.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로 이름이 명명이 바뀌었어요. 지자체에서 장애 오케스트라를 새로 운영을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모을 수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고민해봐야 되고 해결안도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이런 고민. 계획 세운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또 이제 변하는 것도 빨리빨리 반영해야지 너무 오래된 정책 이런 걸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뭔가 그 다음 작업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떤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장애 가족 이론으로서 한번 제안을 네,